반갑습니다 여러분. 저는 에이텐트입니다. 오늘 그 GV70을 한번 더 보러 왔어요. 왜냐면 지난번에 신차가 출시됐을 때 차를 한번 보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좀 경황이 없고 차가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.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. 여자분들이 GV70 2.5를 상당히 좀 많이 선택하신다는 거를 좀 알게 돼갖고 왜 이 차를 이렇게 좀 많이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찍으러 왔고요.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를 구매하기 전에 저도 이제 포르쉐 마칸을 시승을 좀 했어요. 구매 의사가 좀 있어가지고 2.0을 시승을 했는데 결국 납기일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옵션을 좀 붙이게 되면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서 제가 일단은 포르쉐는 구매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포르쉐 마칸하고 지금 GV70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어필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차를 한번 다시 둘러보러 왔어요. 좀 안타까운 거는 2.5 엔진을 좀 계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는 2.5는 없고 3.5만 다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둘러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은 뭐 길에서도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차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GV70을 좀 보면서 80하고는 좀 다소 많이 다르다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물론 이제 그 램프라던가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GV80 같은 경우에는 애슬라틱 디자인이라 그래서 약간 그 말의 뒷다리를 형상화해서 좀 직선 위주의 선이 좀 많은데 얘도 물론 본네트에서는 선이 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그 후면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되게 볼드한 디자인을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둥글둥글한 게 여성분들한테는 잘 어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사실 처음에 차가 출시됐을 때 이 뒷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. 뭐 호불호 좀 갈린다고 할까요? 디자인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. 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도로상에서 좀 보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. 이 램프 부분이 상당히 독특하잖아요. 뭐 이런 제네시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 배기 부분이 디자인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배기만 보더라도 차를 약간 좀 구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좀 수입차를 약간 디자인을 좀 많이 카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. 차는 솔직히 이렇게 아주 큰 차는 아닌데 공간적인 부분, 스페이스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. 트렁크 공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하고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차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넓은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차체 부분이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 휀다 부분이 있긴 한데 안쪽 부분도 스페이스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고 여유 공간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이거 뭐 좀 큰 차는 아니니까 이제 전동 옵션은 없긴 한데 시트를 접게 되면 이렇게 접어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. 이거 완전히 플랫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뒤를 이제 접었는데 완전히 플랫하게 접어지네요. 와, 이거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차박이라던가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적인 좀 많이 필요한데 요게 아무래도 좀 이익이 좀 있지 않겠나 좀 생각되고 저는 제 차도 이렇게 플랫하게 좀 접어지긴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누르면 좀 고장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 차는 괜찮나 싶긴 한데 아무래도 뭐 여성분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걱정은 좀 많이 없을 것 같고 약간 2열이 각도가 조금 있긴 한데 거의 한 85도 정도는 플랫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매트라던가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하면 재미있는 그런 액티비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알루미늄으로 캐스팅이 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짐 같은 거 좀 실을 때 긁히거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를 잘 해놨네요. 여기도 마감이 거의 일본차 수준에 준하는 아주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트렁크는 뭐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. 다소 좀 아쉬운 부분 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트렁크가 조금 높게 열려요. 요거 이제 조절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
상당히 좀 높아가지고 버튼은 좀 하단 쪽에 장착을 했으면 여성분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. 일단 뭐 각도 조절은 세팅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, 약간 높다. 네, 약간 높게 돼 있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. 네, 아주 상당히 좀 고급차에 준하는 그런 느낌으로 도어를 닫아주고 있네요. 이 뒤에 도어 패널 쪽이 있는데 아주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.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 차도 이거 뒤에가 일반 유리로 되어 있어요. 이 차는 이중 접합 유리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던가 이런 거 좀 차단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전동식은 아니지만 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쉐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라던가 이런 친구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옵션은 필수 옵션이거든요. 이게 있냐 없냐가 아마 고급차로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이 부분도 좀 스티칭이 되어 있는데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네, 느낌은 뭐 가죽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리얼 가죽 같은 것 같지는 않는데 한번 더 살펴볼게요. 아마 인조 가죽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패널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마감이 되어 있고 다 예쁜데 여기가 좀 이상해요. 네, 물론 이제 뭐 앰비언트 라이트라던가 이런 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실 지금은 초창기라 별 느낌 없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시간 지나면 아마 조금 촌스럽다 이런 느낌 좀 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스포츠 모델 하시면 카본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대체가 되니까 아마 요 부분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네, 여기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티피셜 인조 가죽으로 감싸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디오는 전시된 차는 이제 렉시콘 오디오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 중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. 물론 렉시콘은 좋은 브랜드이긴 한데 차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주 프리미엄 오디오를 장착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자, 그럼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뒤에 이제 실내 공간을 좀 볼게요. 차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다 보니까 거의 포르쉐 마칸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4m 70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준하는 그 정도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, 시트 착자감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시트 옵션이 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마치 벤틀리 이런 차에 들어간 것 같이 엠보 타입으로 지금 가죽이 되어 있고요. 국내 차에서 정말 보기 힘든 옵션 하나인데 이 파이핑 처리를 좀 해놨어요. 그래서 파이핑이 색감으로 좀 들어가 있고 지금 검정 시트가 전시가 되어 있네요. 네, 저기 지금 LED로 무드등 켜지는 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트적인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요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, 제 느낌에. 네, 그냥 앰비언트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존하는 차 중에서는 벤츠,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가장 진보되어 있는 실내 무드등을 지금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에 맞는, 그 차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LED 라이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차의 그런 뭐 정석에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, 뭐 현대자동차가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좀 디자인하긴 했는데 요게 좀 디자인이 좀 갈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좀 아쉬운 건 제가 이제 그 유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지금 전시차가 4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지금 계약을 하면 최소 납기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그런 납기 때문에 전시될 만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이제 시트들만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. 자, 그럼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서 이제 마스크 저만 있어가지고 잠깐 벗었는데 아주 시원하네요. 뒤에는 이게 국산차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몸이 닿는 부분은 리얼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. 그냥 소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또 이제 색감을 맞춰가지고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앞에도 소가죽인데 뒤에도 소가죽으로 하면 안 되나? 이게 앞뒤 하는 게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오히려 그 소가죽하고 인조가죽하고의 이런 조합을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원래 여기가 한 판으로 그냥 떨어져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죽을 다른 가죽을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다 박음질을 좀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 판, 이렇게 한 판 해서 지금 이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
여기 사람이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은 진짜 리얼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인조 가죽하고 진짜 가죽하고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고급차가 지향하는 거에서 약간 좀 떨어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물론 이제 금액대가 상당히 좀 낮잖아요. 수입차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대에 포지셔닝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차에다가 이 파이핑 처리까지 해놨는데 굳이 인조 가죽을 사용해야 되나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. 뭐 저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하셔도 괜찮고요. 저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게 뒤에 탔을 때 느낌은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아요. 왜냐면 이 뒷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. 여기도 어차피 인조 가죽 쓰는 거니까 같이 플라스틱 부분도 가죽으로 좀 감싸줬으면, 뭐 인조 가죽이라도 감싸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이게 좀 아쉽네요.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가 유색 시트 들어가도 여기가 검정색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. 느낌엔. 예전에 봤던 차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, 아마 그런 느낌이면 미국 차 수준, 거의 뭐 링컨, 에비에이터라던가 이런 차들이 앞에 가죽은 되게 좋은데 뒷판은 또 상당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. 매 포켓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 정도, 그냥 한 6천만 원, 7천만 원짜리 차에 준하는 수준인 것 같다 하는 게 뒤에서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리고 편의 옵션 중에 또 좋은 거는 뒤에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풍량 조절을 할 수가 있고, 뒤에 엉따죠, 엉따. 열선 시트가 2열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좀 특이한 거는 2열에도 통풍이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. 그래서 1열과 2열이 이 옵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도 내가 따로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네요. 1열은 그러니까 앞에 1열은 좌우 분리식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장착이 되어 있고요. 2열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뒤에 탄 사람들이 상당히 좀 편의 옵션에서는 웬만한 수입차 진짜 한 1억 정도 되는 차보다도 더 좋은 옵션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. 2열까지 이 정도 사이즈에서 통풍되어 있는 차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거는 옵션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워킹 시트가 있어가지고 시트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, 이 동승석에서는 상당히 좀 편한 옵션이죠. 근데 만약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엄마 일로 와봐 하고서 막 누를 수도 있다는 거죠. 사랑스러워라. 뭐 그럴 수도 있다, 아닐 수도 있고요. 아무튼 뭐 옵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운전석에 계신 분이 동승석에 계신 분의 포지셔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조절해 줄 수 있다,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, 위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헤드레스트가 보이는데 헤드레스트가 두 개가 보여요. 근데 형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. 그냥 스포츠용 형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은 아닌데, 뒤에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. 엄청 딱딱해요. 이게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후방 추돌을 하게 되면 목 부분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 기능적인 부분은 들어가 있긴 한데, 뒤가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을 때 2열은 그냥 한 5천만 원 언더, 이 차가 한 7천이라고 친다 그러면 5천만 원 언더에 되어 있는 옵션을 조금 느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송풍구를 또 보면 요거는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차에서 느끼실 수 있는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죠. 아무튼 공간적인 부분은 뭐 수입차 마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아니면은 뭐 벤츠 GL이라던가 뭐 아우디 Q5라던가 요 정도 사이즈에 되는 차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, 우리나라 차등이 가장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 헤드룸이 상당히 좀 넓어요. 높게 돼 있어 갖고 이 헤드룸 부분 상당히 좋고, 천장 재질은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거의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은데 알칸타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게끔 일반 부직포로 되어 있는 국산차, 일반차 뭐 아반떼라든가 이런 차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, 지금 독소등 같은 경우에도 터치식으로 지금 구현하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로 딜레이 타임은 좀 줬으면 좋은데 딜레이 타임이 좀 짧네요. 켜지긴 켜지는데 터치식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나름 이렇게 한 판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요게 옵션으로 하면은 뭐 따로 장착할 수도 있겠네요. 아무튼 이렇게 독서등이 좀 3개 정도 있어서
뭐 뒤에 이제 뭐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도 있었을 때 요 뒤에서 뭐 게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책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옵션을 좀 사용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제 운전석으로 한번 갈게요. 2열은 제가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1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1열은 2열에 비해서는 가죽이 상당히 좀 많이 덧대 있고요. 그 다음에 시트 옵션은 제가 오전에 이제 렉서스에 갔다 왔는데 렉서스 LS에 준하는 수준의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. 시트 익스텐션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앞뒤 조절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 등받이도 들어가 있고 오히려 여기 그 럼버도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시트 옵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웬만한 진짜 한 1억 넘어가는 차에 준하는 그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클러스터는 지금 12.3인치 전자식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스티어링 휠은 컬럼하고 네, 그 다음에 텔레스코프 기능하고 이런 게 다 전동식으로 좀 들어가 있네요. 그래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여기가 가죽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졌을 때는 약간 인조 가죽 같은데요. 약간 좀 미끄러움이 좀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스포츠 시트, 스포츠 차량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엠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좀 딱딱해야 되거든요. 근데 좀 엠보 느낌이 있어요. 약간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요 홈 부분도 가죽 처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진짜 가죽 있는 것 같으네요. 예, 일단 이렇게 스티칭하고 제네시스 로고 있는데 가죽 처리가 되어 있고 버튼은 네, 이렇게 좀 숨어져 있는데 요즘 벤츠에서 구현하고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 버튼이 한 번에 다 움직입니다.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기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벤츠차 뭐 E클래스라던가 또는 S클래스 뭐 CLS라던가 이런 차에서 구현하고 있는 옵션이랑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여기 이제 알루미늄으로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디자인이 상당히 좀 좋네요. 여기까지는 좀 감삼이 있고요. 여기는 네,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. 이거는 S클래스도 여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고 네, 패드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오리지널 페달은 아니고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포츠 타입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12.3인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라던가 이런 거 전환하게 되면 요 계기판이 좀 바뀌거든요. 이렇게 에코라던가 컴포트, 스포츠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차량이 좀 바뀌고요.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 허리 받침대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이 럼버가 좀 좁아져요. 이렇게 그냥 모아져 갖고 양쪽으로 모아져서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좁아지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약간 내가 이제 그 체감적으로 스포츠로 전환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죠. 조금 아쉬운 거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스포츠라던가 이런 걸로 전환했을 때 리얼 사운드로 좀 주는 게 좋거든요. 그냥 차량 자체에서 내는 뭐 사운드 크리에이터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사운드를 좀 주면 내가 스포츠라고 하는 거를 귀로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차를 제가 시승을 해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반 노멀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소리가 좀 작아요.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일반 모드에서는 RPM을 좀 올리게 되면 엔진 사운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가상의 사운드를 스피커로 또 전달해 주는 게 있어서 그거 때문에 사운드가 더 죽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정말 스포츠를 놨을 때랑 노멀 상태로 놨을 때랑 180도 완전 다르거든요. 네, 그런 느낌이 좀 차이가 있고 포르쉐 마칸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2000cc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좀 작아가지고 소리가 좀 적긴 한데 소위 요즘 얘기하는 팝콘 터진다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. 2열에서 톡톡톡톡톡 작게 터지긴 하는데 톡톡톡톡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내가 포르쉐를 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런 거에 비해서는 GV70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가격대가 요 차가 뭐 한 6천만 원대 뭐 한 옵션 집어넣으면 한 7천 정도의 포지션이 돼 있다고 치면은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2.0 마칸 2.0을 선택을 하셔도 물론 이제 7,500부터 시작을 하지만 필수 옵션을 조금 집어넣게 되면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. 그래서 한 3천 이상은 차이가 나니까 약간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
네, 실내는 정말 요 마감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좋아요. 국내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. 네, 아마 스포츠 모드 선택하시면 시트 색상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아쉽긴 합니다.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GV80 나왔을 때 요게 상당히 좀 쇼킹했다고 해야 될까요? 액정이 상당히 좀 크게 크죠. 이게 한 14인치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액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액정이 상당히 좀 큽니다. 근데 손을 제가 뻗었을 때 저가 손이 좀 긴 편이에요. 근데 손을 뻗었을 때는 손을 뻗었을 때 여기 닿지가 않아요. 그래서 몸을 좀 숙여가지고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요게 좀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요거 액정 안 눌러도 지금 요 다이얼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긴 하거든요. 이렇게 다이얼식으로. 커맨드 시스템이라던가 옛날 벤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이드라이브나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요게 이런 다이얼로도 작동을 할 수 있지만 요게 이제 터치도 돼요. 그래서 터치로도 눌러서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거리가 좀 멀어요.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액정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가깝게 하게 되면은 요 액정 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거리를 조금 띄워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. 지금 BMW나 아니면 벤츠라던가 이런 차들은 요 대시보드에서 딱 이어지거든요. 12.3인치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손을 뻗으면 바로 터치해서 누를 수가 있는데 액정이 커진 건 좋지만 요런 이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. 이런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물리적인 버튼을 좀 장착을 해놔서 요 물리적인 버튼을 눌러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맵이라던가 또는 비상 라이트라던가 이런 거를 누를 수 있고 액정도 지금 패널 자체가 블랙 패널로 되어 있어서 약간 이제 햇빛이 있어도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.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리고 요 대시보드 부분도 가죽 처리 같은 걸로 좀 처리가 되어 있네요. 근데 이게 진짜 가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만져봤을 때는 진짜 가죽인 것 같긴 하거든요. 아무튼 뭐 이런 가죽 재질 같은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도어를 당기는 해치 부분도 보시게 되면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기존의 그냥 디자인의 하나의 그런 모티브를 타원으로 좀 잡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여기도 보게 되면 타원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랑 스티어링 휠이랑 이쪽으로 가게 되면 큰 타원이죠. 타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이 차는 완전 스포츠형 차는 아니에요. 왜냐면 스포츠카는 원래 그 동승석에 타는 사람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랠리카라던가 이런 차들은 좌우 대칭형으로 똑같이 만들거든요. 근데 약간 운전자 위주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다이얼로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터레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볼륨 조절이라던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기어도 전자식 기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국내 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재질로 좀 되어 있네요. 자, 여기 암레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암레스트는 생각보다 컴팩트하네요. 상당히 좀 작은데 이 안쪽에 좀 공간이 또 있어요. 숨어있는 공간이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 갖고 공간이 있긴 한데 그냥 입구 쪽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이게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거든요. 이거는 정말 수입차에서도 볼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있네요. 뭐가 있냐면 보통 운전석에는 이지 엔트리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운전석 문을 열게 되면 뭐 시트가 왔다 갔다 뭐 뒤로 내리게 되면 뒤로 빠지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 조수석 문을 열면 시트가 뒤로 빠져요. 상당히 좀 편하게 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거를 지금 문을 닫게 되면 시트가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게 원래 운전석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현대자동차가 조수석에 이렇게 기능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리면 요 기능적인 부분, 그러니까 뭐 이런 편의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를 포커스를 잘 맞추시는 분이라면 아마 국산차 요 GV70 상당히 좀 매력적인 차량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처럼 이런 옵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. 저는 제 차에 옵션 거의 없거든요. 옵션을 좋아하지 않고 주행 성능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한테는 다소 이 차가 아쉬운 차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. 일단 뭐 여기서 앉아보고 운전석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
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도어 부분, 패널 부분에 좀 거슬렸던 부분이 여기 또 있네요. 이쪽에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2, 3년 지나면 좀 촌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조수석에서 운전석을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좀 괜찮아요. 디자인이 나름 국산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진 그런 느낌이 있고, 여기도 생각보다는 지금 그랜저라던가 이런 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단조로워졌거든요. 그래서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. 오히려 운전자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컵홀더가 조수석 위주로 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수석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라던가 USB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완전히 닫히면 펀이라던가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조수석 타신 분이 뭐 음료수라던가 이런 거 쓰기는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히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거 터치하기 힘들었는데 조수석에서는 이거 터치가 돼요. 좀 아이러니하죠. 그래서 운전석에서는 터치하기가 좀 힘든데 조수석에서는 손이 또 다네요. 이렇게. 아마 GV70 사시는 분들은 조수석 타신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좀 대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. 여기서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되게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. 이런 게 되게 반질반질한 거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저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고급스러움을 내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좀 뭐 가죽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덧댔어요. 덧대고 작업을 했는데 아직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. 처음 현대자동차가 GV70, 80에서 처음 이런 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사용해도 되겠구나 해서 그냥 사용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고급스러움. 저 뭐 조수석 탄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. 운전석에서는 뭐 룸미러를 보셔야 되니까 크게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 한번 켜지는지 볼게요. 여기도 되게 반질반질해요. 요것도 플라스틱이 한번 뭐 색감을 줘도 되고 아니면 좀 좋은 플라스틱 써도 되는데 이것도 좀 저렴한 거 썼죠. 이렇게 열면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제 차가 이렇게 하면 이거 꺼지더라고요. 꺼지네요. T로 해도 꺼지는데 완전히 젖혀야지 꺼지네요. 네, 완전히 젖히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완전 꺼지면 되게 되어 있네요. 제 차가 요 정도만 해도 꺼져가지고 고장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한 요 정도까지 해야 꺼지네요. 이거 금방 부러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거 부러지면은 상당히 약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나름 이런데 뭐 고급스럽게 지금 그 독서등도 2단으로 해놓고 했는데 이 차가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. 조금은 물론 이제 뭐 단가를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야,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단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고급차가 가야 될 길. 네. 앞으로 제네시스가 더 고급차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, 소비자가 더 못 찾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.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3.5 모델이고요. 사각 테일램프로 되어 있는 거는 2.5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디젤은 요 뒤에 이제 배기구가 없어요.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배기구 모양을 보시고 이건 3.5 엔진이구나, 이건 2.5 엔진이구나 하는 거를 외부에서 좀 알아차리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. 왜 여자분들이 GV70의 계약을 많이 하시고 출고를 많이 하시는지 제가 한번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찍으러 왔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해서 한번 남겨주시면 그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에이텐트였고요.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